예, 저희 민병덕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탄희 의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임 때문에 시간이 안 되는 이동주 의원, 이 세 명의 의원이 이번 코로나 추경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자청하게 됐습니다. 기자회견을 낭독하겠습니다. 제2차 추경 정부안의 문제점 및 국회 의결특위에 대한 건의 기자회견.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를 지원하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2021년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14일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열어 본격적인 추경 심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이번 추경 예산안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지원하기에 충분치 않고 코로나 극복이라는 당대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저희 새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정부안을 대폭 수정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요구드립니다. 이번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해 15조 7천억 원을 투입하고 백신 방역을 보강하기 위해 예산 4조 4천억 원, 고용 및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2조 6천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조 6천억 원을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 3조 7천억 원을 국채 조기 상환에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재정당국이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에 눈 감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이번 발표는 전혀 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추경의 구체적 내용을 뜯어보면 미흡한 부분과 수정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첫째, 엿새째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설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사상 초유의 4단계 방역 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부는 긴급 행정명령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제대로 된 손실보장을 해줄 준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금 선지출 후 정산 원칙을 세워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소상공인들에게 먼저 급한 자금을 지원해주고 추후 정밀한 손실보상의 책정을 통해 정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현행 최대 90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피해 지원 금액을 소상공인 등의 실질적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대폭 상향, 현실화해야 합니다. 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코로나 피해 지원 15조 7천억 중 소상공인 등의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은 고작 3조 2,500억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매출액 규모와 업종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 소상공인당 월 평균 매출액은 1,958만 원이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지난 수개월 동안 한 푼도 벌지 못하면서 각종 이자, 임대료 등을 부담해 왔었는데 이들에게 최대 900만 원은 충분한 지원을 고사하고 오히려 소상공인들의 화를 돋구는 결과만 초래하지 않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최대 900만 원으로 한정된 현행 피해 지원 금액을 소상공인 등의 실질적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대폭 상향하여 현실화해야 합니다. 지난 1일 국회에서 통과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 그 부칙에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하여는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대 900만 원이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법 취지에 맞게 이번 추경은 대폭 수정되어야 됩니다. 셋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초저금리 긴급대출 확대를 위해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 증액 편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은 당장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한 바가지에 물이 없으면 버틸 수 없는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면서 정부는 역사상 유례없는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상한다고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보상 방법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 마련에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초저금리 긴급대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이번 추경 예산안을 보면 초저금리 긴급대출 관련 예산이 단 한 푼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난 5일부터 정부가 소상공인 1인당 1천만 원씩 총 10만 명에게 1조 원을 대출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국의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만 해도 11만 6천 명에 달하고 영업 제한 업종 소상공인까지 합하면 총 87만 8천 명이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업종 소상공인 188만 1000명까지 합하면 총 275만 9천 명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입니다. 이분들이 27.6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만 겨우 1천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소상공인의 곡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는데 지난 1차 추경 당시 확보한 예산을 지금껏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큰 선심 쓰듯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국회 예결특위는 추경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소상공인 초저금리 긴급대출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면 정부의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법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국채 조기 상환 결정을 철회하고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초저금리 긴급대출에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발표하면서 3조 7천억 원을 국채 조기 상환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전쟁이 끝났습니까? 코로나 대유행이 재현될 위기에 처해 있는 현 상황에서 국채 조기 상환이라는 결정이 국민의 아픈 마음을 얼마나 더 후벼팔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물론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1조 7천억 원을 국채 조기 상환에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준정시 상황입니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1조 7천억 원에다가 더 나아가서 법적인 의무조차 없는 2조 원을 추가로 조기 상환에 활용하겠다고 하니 국민들 눈에 얼마나 한가해 보이겠습니까? 국채 조기 상환 2조 원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고 이 예산은 반드시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초저금리 긴급 대출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다시 대유행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는 소상공인을 버틸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힘입니다. 국민이 벼랑 끝에 내몰렸는데 정부가 돈을 갚으라고 종용한다면 이는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추경 심의를 통해 국가는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10일 국회의원 민병덕